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어떤 띠와 어떤 사주 구조가 일단 돈을 버는데 굉장히 유리한지 그걸 좀 이제까지 제가 이제 여러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12회에 걸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띠에 대한 제가 운세를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일간별로 갑을병정, 그다음에 무일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중간에 좀 한마디로 이제 약간 통합하는 의미로 2021년 신축년에는 어떤 띠와 어떤 사주 구조가 돈을 버는데 유리한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핵심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뭐 자신이 돈을 벌기에 좀 유리한지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뭔가 일을 해서 확장하고자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벌리려고 할 때 재물운이 와 있을 때 그 일을 시행한다면 좀 더 한마디로 이제 그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게를 하거나 마찬가지고요. 좀 자리를 잡는 데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단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이 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일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주팔자에서 한두 자, 뭐 두세 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진짜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자 하시면은 꼭 이제 전문가한테 상담을 의뢰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이제 주변에 마땅한 전문가가 없으면 이제 저한테 의뢰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그 자신의 사주팔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지금 써놨는데 그 본인이 쓰는 핸드폰에 이 플레이스토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원광만 세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본인의 사주팔자에 본인이 정확히 어떤 띠인지, 가끔 가다가 이 사주팔자를 뭐 음력으로 하는 거냐 양력으로 하는 거냐 이런 걸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음력 양력 상관없이 이렇게 원광만 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의 정확한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본인의 사주팔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연, 월, 일, 시의 순서대로 이렇게 사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2021년 신축년에 특히 우리 아로하 씨, 제가 지금 계속 아로하 씨라고 하는데 아로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제가 애칭으로 아로하라는 이름으로 일단 삼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아로하는 누구냐면 그 프란다스이계에서 그 네로의 여자친구가 바로 이름이 아로하입니다. 아로하가 아니라 아로아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프란다스에게 나오는 그 네로의 여자친구인 그 아로하를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의 여주인공이죠. 그래서 막 꿈에도 나오고 어렸을 때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로망이 있어서 제가 아로하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당신께서 아로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2021년 신축년이 누구든지한테 이건 이제 동일하게 어떤 팔자를 갖고 있던지 간에 동일하게 오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사주팔자를 이렇게 한번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광만세력을 다운받아서 넣어보면 이렇게 연월일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일단 돈을 벌기에 유리한 것은 이 연애 일단은 이 병이라던가 정이라는 글자, 본인 사주팔자를 한번 보시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병이라던가 이 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일단 돈을 버는데 좀 유리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과 정이 이 신축년에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를 이것을 곧 재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병과 정이, 연애, 다시 한번 연애 위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통 띠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띠를 바로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라고 하니까 이 위에 있는 글자가 이 병과 정이 있다면 이 신축년에 이 신이라는 글자를 바로 요것을 재물로 삼습니다. 재물로 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 천간 연에 요 위에 이 갑이라던가 을이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 요것도 바로 이제 돈을 벌기에 좀 유리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갑이라는 글자와 을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내년이 소띠해가 되는 것이니까 이 소띠해를 또 재물로 삼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과 을은 한마디로 이 축이라는 글자를 재물로 삼고, 그 다음에 이 병과 정은 이 신이라는 글자를 재물로 삼으니까 자신의 사주팔자에
갑을병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연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애 있다면 좀 재물을 벌기에 유리한데 옛날로부터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의식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주관하는 데 필요한 글자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한마디로 간주 명록 귀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천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관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록봉을 주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어중명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옛날에 그 사주팔자의 논법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연에서 벌어들이는 이 돈은 마치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록봉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월급 재물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조상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선천적으로 자신한테 그 재물운이 있는 점들을 일단 보는 어떤 기운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정 여기 있는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거에도 이렇게 병정 똑같이요. 병과 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갑과 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것도 신축년에 재물을 벌기에 일단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든가 정이라는 글자는 바로 똑같이 이 신이라는 글자를 재물로 삼게 되고 그 다음에 갑과 을이라는 글자는 이 축이라는 글자를 재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 이제 요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 요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연에 갑이 있거나 월에 갑이 있으면 요것은 바로 이 축이라는 글자를 제가 천을귀인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뭐냐면 이 지지 한마디로 이 소띠해의 이 축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환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 도움을 주는 환경,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포함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 갑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 축은 곧 재물이 되기 때문에 재물이 곧 천을귀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갑년생이나 갑일생이 축년의 여자를 만난다고 하면 그 여자는 천을귀인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자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아로하 씨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병정 중에 이 병이라는 글자, 이 병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신과 합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연의 병이 있건 일의 병이 있건 이렇게 신과 합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곧 뭐냐면 이제 정제를 의미합니다. 정제.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하는 일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그냥 월급 같은 어떤 그런 재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 일정한 수익이 매월 들어오는 돈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연의 병이 있거나 일의 병이 있으신 분이 신축년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것이 좀 강화되니까 본인이 원래 하던 일에 있어서의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확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에 이렇게 정이라는 글자나 일의 정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요렇게 이 두 사람이 신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은 바로 편제가 됩니다. 편제가 되니까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 에너지가 한쪽으로 약간 몰려있는 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사업재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이라는 글자가 연에 있거나 일에 있으면 본인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재물에 좀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연이라는 글자에 인이라든가 즉 이게 범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띠. 호랑이띠거나 아니면은 토끼띠일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랑이띠나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사업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취하고자 할 때 이 신축년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과 묘는 오행으로 목이 됩니다. 이렇게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목이 토를 이렇게 극해서 요것을 명제로 삼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명제로. 요건 곧 뭐냐면 사업재물을 의미합니다. 고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익으로 벌어들이는 재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떤 직업적으로 볼 때는 관직에 있는 분들과 상인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바로 요 천간이 벌어들이는 록봉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 지지가 벌어들이는 돈이 바로 옛날에 상인으로서 벌어들이는 어떤 이재용기, 이익으로서 버는 어떤 재물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띠 중에 호랑이띠나 토끼띠 중에 혹여라도 본인이 병인생이거나 아니면 정묘생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사주팔자에 만약에 자신이 호랑이띠나 토끼띠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각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넣어봤는데 본인이 호랑이띠 중에서도 이렇게 병인생이거나 아니면 토끼띠 중에서도 이렇게 정묘생이라고 한다면 자 보십시오. 이 병이라는 글자는 이 신이라는 글자를 제물로 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은 신을 제물로 삼는다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글자는 축을 또 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글자도 역시 신을 제물로 삼고요. 그 다음 묘라는 글자도 축을 제물로 삼기 때문에 한마디로 천간도 제물이 되고 지지도 제물이 됩니다. 그러면 곧 뭐냐? 이것은 곧 제물이 이제 흔한 말로 이제 그 더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호랑이띠나 토끼띠보다도 이렇게 병인생이나 정묘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병인생이나 정묘생이 현재 뭐 학생이라던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재물을 벌어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60갑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60년마다 이렇게 병인이 돌아오고 정묘가 돌아오기 때문에 흔한 말로 지금 이제 아직 어리다고 한다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분 중에 자기의 사주팔자를 봐서 병인생이나 정묘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병인생과 정묘생이 정확히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현재 재물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어떤 노력에 의한 결과물, 만약 학생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노력은 혹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학생이 인문계가 아니라 약간 기술고등학교라든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상업고등학교라든가 약간 특수화된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병인생이나 정묘생이 있어서 곧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취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굉장히 일단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호랑이띠나 토끼띠 중에 병인생과 정묘생은 신축년에 기본적으로 재물을 벌어들이기에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축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아로하 씨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사주팔자에서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글자가 음과 양, 즉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다음에 한마디로 빛과 어둠 이런 것을 동시에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사업적으로 많이 좋은 곳이 있다면 그야말로 재물운이 좋아지면 그 이면에는 항상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게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렇게 묘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축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묘생 같은 경우에 특히 신축년을 보게 되면 이 축이라는 글자는 이 묘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곧 상문조객에서 곧 뭐냐면 이게 조객이 됩니다. 조객. 그래서 본인이 보게 되면 이것은 뭐 상문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주변에 만약에 그 연로하신 어떤 그 편찮으신 어르신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본인의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 중에 현재 어떤 그 병원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그 유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 본인이 현재 건강이 안 좋다고 한다면 이렇게 축년이 됐을 때 상당히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2021년 신축년 돈을 버는 띠와 돈을 버는 사주팔자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